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 듣는 힘 기르는 6가지입니다. 베티 하트와 토드 리즐리는 부모가 아이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는 단어의 양이 집집마다 전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연구진은 각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말하는 단어 수가 몇 개인지, 말투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기록했습니다. 연구 결과 단어의 수와 해당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관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은 616단어, 중류층은 1251단어,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가정은 2153단어 이상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자란 뒤 IQ 검사를 하고 아이의 IQ와 아기 때 접한 단어 수를 비교하자 단어 수는 지능지수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는 성인에 비해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 말소리의 강약을 조절하는 등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4에서 7세 아이는 자기중심적인 특성 때문에 자기가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 하지만 듣고 말하는 순서를 지켜야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나 친구들과의 일상 대화와 다양한 듣기 활동을 통해 아이는 낱말, 문장과 문장의 관계 등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는 아직 잘 모르는 낱말이 사용되거나 복잡한 문장일 경우 듣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말하는 사람이 표정, 시선, 몸짓을 활용하여 전달함으로써 아이가 상대방이 전하는 이야기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결코 완전한 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자료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거기서 새롭고 좋은 발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기에 창의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4, 7세 아이는 듣기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정보를 거를 수 있는 직관력이 없다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창의성이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고 그 관계의 의미를 재조합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들어 정보를 거를 수 있는 직관력을 키워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림책 듣기와 창의성입니다. 4, 7세 아이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한 대로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은 아이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문학적 경험은 아이의 상상력 발달을 돕습니다. 문학 속의 환상과 마술적인 요소는 아이가 상상의 세계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게 함으로써 환상과 공상의 세계로 동화되는 상상력을 발달시킵니다. 또한 4, 7세 시기의 문학적 경험은 상상 또는 환상의 세계를 넘나듦으로써 아이의 창의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이 문학적 경험의 시작은 그림책 듣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문학은 아이를 대상으로 인간의 삶을 문학성 있는 언어를 매개로 표현한 예술로서 4, 7세 아이를 대상으로 아이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책 듣기를 통해 문학적 능력을 기르고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합니다. 그림책 듣기는 창의성을 길러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얻은 자유로운 상상력은 끊임없는 연상작용을 일으키고 경이로운 생각을 창출하게 합니다. 과거나 현재뿐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상은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되며 이러한 상상을 통하여 창의성이 개발됩니다. 또한 아이는 그림책을 들으면서 호기심을 키우며 학습 동기를 유발합니다. 더구나 그림책 듣기는 아이의 발달 과정 속에서 주인공과 동화되어 가치 판단 능력과 사고력을 신장시켜 문제 해결력을 키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의 지침입니다.
첫째, 주변의 여러 말소리를 듣게 하세요. 소리에만 집중할수록 귓속말로 전달하거나 주변의 소리를 최대로 줄인 후에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듣기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말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여 그 사람의 말소리를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주의력이 짧은 4세의 경우 아이가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시선, 몸짓, 입모양 등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듣게 하세요. 아이가 흥미로워하는 주제일 경우 5, 6세 아이도 좀 더 오랫동안 이야기 듣기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새로운 주제를 소개할 때나 흥미가 낮은 경우 그 이야기와 관련된 사전 경험을 하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아이에게 흥미가 생겼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세요. 둘째, 새로운 낱말일 경우 직접 보거나 경험할 수 있게 하세요. 비석을 보여주면서 낱말을 익히게 하면 더 빠르고 확실하게 새로운 낱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 네모도를 부르는 이름이 있단다. 자석의 끝소리와 같은 끝소리가 나고 앞소리는 주룩주룩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소리인데 두 소리가 합하면 어떤 말이 될까? 그래, 비석이라고 해. 셋째, 리듬감 있는 언어놀이나 끝말잇기 놀이를 하세요. 언어놀이는 특별한 자료가 없이도 이동 중이나 잠시 짬이 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시작으로 해서 끝소리를 연결하는 놀이 등을 하면 아이는 낱말의 분절된 발음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언어놀이를 할 때는 새로운 낱말이 들어가되 그 새로운 낱말을 친근한 낱말과 발음이 유사한 것으로 하여 문장을 만드세요. 예를 들면 동생은 동아줄을 타고 높이 올라갔어요 등과 같이 동생과 동아줄처럼 앞소리나 또는 뒷소리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6세가 되면 형용사나 부사를 넣어 문장을 좀 더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동작해보기를 하거나 부모가 낸 수수께끼를 듣고 알아맞히는 활동은 문제 해결력을 높입니다. 넷째, 직접 경험으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세요.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물의 명칭, 친구 이름, 반복적 행동, 예를 들면 치우기, 닦기 등입니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나 문장, 예를 들면 태극기가 펄락인다입니다. 사물의 속성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 등은 직접 경험을 통하여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이러한 낱말을 정확히 발음해 주도록 하고 부모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주의 깊게 남의 말을 들어주는 모델이 되세요. 또한 주의 깊게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다섯째,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세요. 동요, 동시, 동화는 누군가 흥미롭고 의도적으로 구성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과 함께 내용을 듣거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내용을 듣는다면 흥미를 지속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우수한 그림책을 선정하여 다양한 매체로 내용을 반복하여 들을 기회를 제공하세요. 아이가 재미있고 쉬운 전래동화, 동요, 동시를 큰 그림판 동화, 그림자 동화, 손가락 동화, TV 동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들으면 우리말의 반복적 운율, 아름다운 우리말 경험, 부모나 조부모 등의 세대 간의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양한 듣기 자료를 제공하세요. CD 플레이어, 카세트 레코더와 플레이어, 개인 컴퓨터, 헤드폰 등의 도구를 비치해 주어 동요, 동시, 동화 등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들어볼 수 있게 하세요. 그림책을 읽어주는 다양한 CD나 카세트 테이프 타이틀, 다양한 동요, 동시, 동화가 담긴 컴퓨터 CD 타이틀 등을 구비하고 아이가 스스로 다양한 문학 작품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세요. 그림책이나 듣기 자료를 사용한 후 제자리에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하세요. 김영훈의 두뇌교육이었습니다.